그 증인 검찰 조사 받으실 때 메모 원본도 들고 조사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사에게 이제 보여주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원본을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원본의 이미 제출은 힘들고 일단 이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서 제출하신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그 상태에서 검사께서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안 드리진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아마 참고인이니까 피의자가 아니라서 압수수색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마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사진을 찍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그냥 사진을 찍어 가신 것 같은데요. 예. 전 알겠습니다. 도리어 그 다음에 경찰에서도 와서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 검찰은 또 특이하게 이메일을 통해서 police.co.kr이라고 하는 무슨 이메일을 보내서 글로 넣어야 증거 효력이 있다고 해서 전 요즘에는 다 디지털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 이제 준비된 신문사항 여쭤보겠습니다. 1항입니다. 그 비상계엄 당시에 증인은 국정원에서 약 30년 동안 근무해서 조직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시던 상황이셨죠. 조직이 자꾸 변하니까 꼭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체적인 부분에 있어 이해도는 높다고 판단합니다. 예. 그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정원에 오신 지 1년도 채 안 되던 시점이었죠. 네. 예, 2항, 3항 생략하겠습니다. 4항, 5항도 생략하겠습니다. 6항입니다. 그 증인은 그 당일 그 계엄 당일에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시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대통령이 증인에게 이제 직접 전화하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태용 국정원장이 기분 상하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었습니까? 사전에 뭘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추정으로 얘기한 거고요. 예. 예. 그럼 별뜻 없이 뭐 얘기하신 그런 거 겁니까? 아니면 나한테 전화할 이유가 없는데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항입니다. 그 피청구인은 그 2월 4일 심판정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피청구인이 증인에게 계엄 관련해서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이제 지시를 안 하셨다는 취지로 만약에 계엄 관련해서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지시하는 것이라면 피청구인이 방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국정원 1차장에게 통화를 했으니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하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직접 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증인은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당일에 12월 3일 23시 무렵입니다.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2차례 직접 전화하신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뭐 그 당시로서는 제가 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다른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 재신 생략하겠습니다. 그 여인영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제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 이후 2번 정도 여인영에게 전화를 했고 오후 11시 조금 넘어서인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증인이 여인영 사령관과 통화할 당시에 여인영 사령관이 피청구인과 통화한 사실을 증인에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 이제 증인이 여인영 사령관하고 통화를 하셨는데 그때 여인영 사령관이 피청구인과 직접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나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예, 나항입니다. 이 나항은 생략하고 뒷 질문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영 사령관은 피청구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갑제 49호 중에 15 여인영 피신 조서 44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인영 사령관은 피청구인과 2번째 전화를 한 내용에 관해서 출동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서 출동의 의미는 여인영이 증인에게 말한 체포조 출동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관에 있어서의 언어를 제가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8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6일 오전 10시경 이제 간부들과 이임식을 하셨죠. 네. 그래서 그 모인 간부 30여 명에게 이제 계엄 당일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은 사실, 그리고 통화 내용, 방첩사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은 사실 등을 알려주면서 국정원을 잘 지켜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죠. 그 이임식 간담회에서요. 예, 예, 이임식 간담회에서 그런 내용을 공식으로 한 건 사실입니다. 예. 국정원을 잘 지켜달라는 의미는 앞으로도 국정원이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로 보면 됩니까? 뭐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 예, 9항, 10항, 11항 생략하겠습니다. 12항입니다. 그 증인 아까 이제 말씀할 기회가 없으셨던 것 같은데 이 메모 작성 동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시간을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전달했던 첫 번째 거를 올려주시고요. 문서나 메모라고 하는 것은 중요도와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지금처럼 이 메모가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가치를 갖는 증거가 될 수라고는 당시로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당시로서는 더구나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이지만 또 방첩사에서 비상계엄의
기간 동안에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지금 당장은 어떻게 모르지만 이런 명단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메모를 해서 이름들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12월 3일 날 이런 메모에다가 제가 관련된 전화를 통해서 받아 적은 명단을 적었습니다. 여기 아마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기억을 해서 12명 정도를 추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명 정도는 잘 기억이 안 났고 나중에 한두 명 정도가 더 있지 않나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렇게 좀 기억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메모를 적자마자 11시 30분에 그 정무직 회의가 가니까 그 전에 보좌관에게 한번 정서를 해보라.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하라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좀 알아봐. 그랬더니 이 두 장에 아주 빽빽하게 사람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적어서 갖고 왔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놨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요 두 번째 메모가 만들어졌고요. 다음 장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12월 4일 날 오후 4시에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야, 너 머리 똑똑한데 한번 적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복기를 시켜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변호인께서 왜 그런 일을 했냐라고 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보좌관하고는 어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번에 있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새로운 일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 하얀 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를 좀 약간 지운 건데 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것만을 그 당시 보좌관이 적어온 겁니다. 그래서 12월 4일 날 4시에 이거를 작성해서 저한테 준 다음에 제가 이걸 보고 두 번째 메모 저거 빽빽하게 있는 걸 갖고 있는 이게 시원시원하게 잘 써져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빽빽하게 적어 있는 두 장의 메모는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 메모도 이제 폐기하게 되고요. 그 세 번째 메모를 보고 그 권순위는 두 번 썼네. 아니 조국이 빠졌다. 딴지일보 김호준.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딴지일보나 이렇게 직책을 쓰게 된 것은 자기가 이제 복귀를 하다 보니까 김호준이라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딴지일보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좀 굉장히 불확실하게 써져 있는 파란색 글자인데 제가 거기다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별표 두 개에 쓴 내용은 처음부터 정서하거나 받아 적지 않고 그냥 들어서 기억하고 있던 내용을 요 메모를 이제 그냥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거기다가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그 오른쪽 끝에 있는 메모는 제가 12월 11일 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가 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 라고 했을 때 16명 아니고요. 지금 여기 뭐 14명이라고 그랬는데 12명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났지만 물리면 그 선관위 관계자, 선관위 명단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때 쭉 생각이 나서 조혜주하고 양정청이라는 명을 두 개를 추가했고 요 밑에 생각 안 나던 이름 두 개를 제가 썼던 건데 그때는 특별한 의미 없이 했던 행위들이 이렇게까지 설명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